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란하고 걱정스러운 밤이 지났습니다. 천둥 번개에 제법 굵은 소나기가 곳곳에 내렸는데요. 비도 비지만 때 아닌 우박 피해가 컸죠. 지름이 3cm나 되는 우박이 내리꽂듯 떨어졌으니까 아직 여린 잎과 작은 열매가 버텨내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무참히 패이고 힘없이 떨어진 열매를 봐야 하는 농부의 마음, 그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농사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공들여 길러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든 기상이변에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사를 짓는 동안에 발생하는 그 수많은 변수들,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또 지켜내는 이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밥상을 차려내고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쌀 한 톨이 그냥 여물 리 없고 고추 한 개가 그냥 달릴 리 없고 상추 한 잎도 그냥 자랄 리가 없습니다. 농업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고 농산물에 터무니없이 싼 값을 매겨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부디 올여름 농사짓기에 덜 힘든 계절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들려드리는 문제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훈입니다. 까끌한 식감 때문에 이건 먹기를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몸에 좋은 현미 아시죠? 그런데 이것에는 현미보다 4배나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망간,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과 단백질 성분도 풍부하다니까 요즘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왜 이것을 많이 찾는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것은 다른 곡물과 함께 곱게 갈아서 시원한 우유나 물에 섞어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요. 우유에 불려 뭉근하게 같이 끓여서 오트밀로 드셔도 됩니다. 물론 밥을 지을 때 쌀과 같이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쯤 되면 까끌거리는 식감도 이것의 매력으로 느껴지시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형 유가공업체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미국 농무부가 농민 보호를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대형 유가공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이
대형 육가공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육류 가공업자와 가축 수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률은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상대하는 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규정에 모호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호한 부분,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농가를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에 꾸준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각지대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나요? 네. 농무부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 육가공업체들의 기만 행위 그리고 차별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형 육가공업체들의 기만 행위 또는 차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농가가 육가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이번에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농가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측 그러니까 농가가 업체 행위가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하는데요. 이걸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고 네. 불합리한 관행도 좀 개선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닭고기를 수매해서 가공하는 육가공 업체들이 수매값을 산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현재는 육가공 업체들이 그 자의적인 기준으로 닭고기 생육 상태를 판단해서 닭의 수매 가격을 결정하는 탓에 농가들은 절대적인 의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그냥 가격 줘야 되는 거죠. 업체 위주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에 나온 것이 전국 농민연맹이 이런 대형 육가공 업체와 계약을 맺은 농가들이 법적인 방어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요. 그 요구가 반영된 거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연맹 측에서는요. 대형 육가공 업체가 농가를 상대로 수매값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기업 간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농가에 대한 처우가 악화됐을 때 이거를 방어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면서 법 개정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호소했었습니다. 농민연맹 측에서는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환영 의사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가공 업체들은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보였는데요. 북미 육가공업체 회장은 규제는 육가공업체들의 성장을 막을 것이고 특히 소송 제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업체를 괴롭히는 수많은 소송이 이어져서 결국은 업계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네. 자, 유럽을 좀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뚫고 나가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네네. 유럽연합 의회에서 가축 밀식 사육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그 2027년까지 유럽연합 내 가축 밀식 사육 그러니까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사육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런 방안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시민 발의가 제출이 됐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회원국 시민 1,400만 명이 최근에 인도적인 가축 사용을 요청하면서 좁은 우리 안에 밀식으로 가축을 기른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입법을 청원한 겁니다. 푸아그라 이제 거위간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위나 오리에게 잔인하고 불필요하면서 강압적으로 먹이를 먹일 행위가 있는데요. 이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청원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급 요리 중 하나의 푸아그라는 거위 또는 오리의 간으로 지방 함량을 늘리고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거위와 오리의 목에 튜브를 아예 삽입해서 원치 않다도 계속해서 먹이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살을 찌우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너무 학대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생각해낸 것도 참 엽기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건데요. 유럽연합 건강식품위원회 위원은 가축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 발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2012년부터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닭을 사육할 때 이 복지권을 좀 더 높이면서 밀집도를 특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아예 법적으로 닭의 케이지 사육, 보통 이제 그 통 같은 데 가둬서 키우는데 그거를 금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밀식 사육에 대해서
10년째 논의를 하긴 하는데 법제화하는 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내 사육되는 토끼 90%가 아주 비좁은 우리 안에서 밀식으로 사육이 되고 있고요. 닭의 50%는 이렇게 케이지 사육에서 이제 크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 닭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진다라는 겁니다. 유럽연합 의회 관계자는 농가에서 충분한 재정력 지원을 제공해야지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육류에도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원양어선들이 대량 포획을 하면서 네. 이 사모아 섬의 어민들까지 피해를 좀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네. 얘기 들어볼까요? 네, 미국령 남태평양의 휴양섬인 사모아섬 여기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줄어든 참치 생산량 때문에 사모아 지역에 어족자원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수산생태과학자인 마크 피체트는 사모아섬 어부들이 2007년 대비해서 지금은 이 알바코 참치를 잡는 것이 5분의 1로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원양어선 크기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모아의 어족 자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가장 비옥한 태평양의 참치 어장이 중국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서아프리카 가나의 어족 자원이 중국의 쌍끌이 어선 때문에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해산물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요. 참치 맛에 눈을 뜬 중국인들이 참치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바다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진짜 골목마다 참치집이 있던 때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중국 14억 인구가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진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참치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1990년에는 11.5kg이었다고 해요. 근데 2004년에 이게 25.4kg,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020년 거의 36kg까지 증가했습니다. 30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중국의 유망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연안 참치 어획량은 2012년 17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만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원양 어선에 이 참치 조업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우리나라도 중국 어선들이 막 때려 몰려와서 오징어도 막 싹쓸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는 참치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가디언지는 태평양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비교를 해보면 무려 50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2016년 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라는 중국 선박은 290척으로 전체 국가 선박의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가 2019년 자국의 원양어선 수를 2,701척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가 선박 등록, 무선교신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 결과 영해 밖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총 17,000척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10,000척 이상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서는 2,700척을 말하고 실제 조사는 17,000척이니까 등록이 안 된 선박이 이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은 현재 공식 통계만으로 전 세계 원양업의 약 38% 차지하고 있는데요. 1989년 이후 30년째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물의 3분의 1을 중국 본토에서 소비하고 횟감인 냉장 참다랑어는 일본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치로 잘 알려진 참다랑어는 국제 자연보전 연맹이 규정한 멸종 위기종인데요. 참치 가운데서도 개체수가 1%에 불과하고 지난 50년 사이 원 개체수가 97% 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들은 참다랑어를 지키기 위해서 공해상 조업 국가별로 쿼터제를 도입을 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노력으로 개체수가 다시 복원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조업을 한다면 이런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바다에서 참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미국의 장수말벌이 나타나서 네. 소방관들 막 출동하고 이런 맞습니다. 그 뉴스를 봤었는데 올해도 이제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네요.
네, 미 농무부는 시애틀 북부 한 마을에서 아시아 장수말벌이 죽은 채 발견됐다면서 올해 최초로 발견된 장수말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수말벌은 미국에서는 아시아 거대 말벌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크기가 아무래도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19년 말에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포착이 됐는데 여왕벌의 몸 길이가 37에서 44mm 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로 알려진 장수 말벌이 처음 발견되자 미국 언론들은 살인 말벌의 상륙 이렇게 굉장히 좀 자극적인 기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뜨면 드론 소리가 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올해 또다시 나타나면서 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다른 벌들을 다 잡으니까 이게 네. 걱정이잖아요. 사람도 쏘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양봉업계가 네.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독침을 여러 번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또 쏘일 경우에는 사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뉴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방호복을 입어도 그걸 뚫고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애틀 북부 메리스빌 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 4일 날 죽어있는 장수말벌을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농무부 소속의 곤충학자들이 직접 해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장수말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걸 우린 잡아서 술을 담가먹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뭐 농가나 아니면 일반 요즘은 도시에서도 장수말벌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장수말벌이 지난해까지 미국 곳곳에서 위협적으로 등장했던 장수말벌과는 또 다른 종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혼비백산 하겠네요. 네, 미국 게다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수컷 장수말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7월 달인데 이것보다 빨리 발견되는 것 때문에 우려가 더 크다고 합니다. 농무부 소속의 과학자는 이번 사례는 말벌 그중에서도 아시아 장수말벌에 대한 사례 관찰과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면서 장수말벌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것은 북부 이제 배 쪽에 주황색 띠가 없는 등 기존에 발견됐던 장수말벌과 다르기 때문에 남아시아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캐나다 과학자들이 팀을 구성해서 장수말벌 퇴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워싱턴주,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이 협력을 해서 장수말벌의 추적, 포획, 퇴치를 위한 계획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매미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한 운전자가 이 갓길을 들이받고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요. 뭐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남성 얘기로는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뭔가 튀어들어왔고 그게 바로 매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는 사고 뒤 경찰관이 운전자와 대화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는데요. 사고 차량이 400m 정도 뒤에서 차를 몰던 한 운전자는 참고인이 난폭 운전은 아니지만 갑자기 갓길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운전자 얘기는 자기가 통제력을 잃은 거네요. 매미와 부딪혀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동부 해안 쪽으로 걸쳐서 매미떼가 17년 만에 대량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지는데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댈러스 국제공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을 같이 가려고 했던 취재단을 탑승할 전세기가 매미떼 때문에 운항을 포기하고 다른 비행기가 긴급 투입돼서 6시간 반이 지나서 이륙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매미가 짝짓기를 마치고 죽게 되면은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네, 하지만 어쨌든 좀 비정상적으로 매미떼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해외 농업 소식 조윤조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이 음악 익숙하시죠? 1984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주제곡입니다. 영화에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미국 뉴욕에 출몰한 각각의 귀신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죠. 1984년 미국에 귀신 잡는 고스트버스터즈가 있었다면
2021년 한국엔 쓰레기를 잡는 트래쉬 버스터즈가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오늘 쓰레기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트래쉬 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래쉬 버스터즈 이름만 들어도 진짜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고스트 버스터즈는 유령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희 트래쉬 버스터즈는 그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곳에 다회용기를 대여해드려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어떤 출동을 딱 해서 뭔가를 확 이렇게 밀어 넣는다.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제 축제 기획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매번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쓰레기들을 보고 그런 쓰레기들이 전부 일회용품이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고요. 그 문제가 정말 환경적으로 정말 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좀 다회용기를 대여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뭔가를 기획하고 그 실행하는 그 약간 창조적인 일을 하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뭔가를 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써보자. 네. 다회용기라면 그 소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많은 고민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쓰시는 용기는 어떤 겁니까? 네, 저희도 어떤 용기를 사용할지에 대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이 다회용기라고 하는 게 이제 평생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쓰고 난 다음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네. 쓰고 또 똑같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플라스틱 중에 PP라는 소재고요. 저희가 뭐 300번에서 400번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전량 가지고 있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군요. 네. 400번을 쓰는 것도 좋고 그걸 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마음이 놓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활용을 하시는 건지 그 과정도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곳에 예를 들어서 카페에 지금 일회용 컵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 카페에 저희 다회용 컵을 드리고 고객들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시고 반납을 하시게 되면 반납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일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납품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그 과정을 반복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 위생에 대한 담보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위생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6단계 세척 과정을 거치고요. 99% 살균된 용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일회용품보다도 더 깨끗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사실 저희도 일회용품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들 일회용품들을 선호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세척된 컵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일회용 컵들을 미생물 테스트를 했을 때 세척된 컵이 30배가 깨끗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게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주로 어디에 이거를 그 제공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어디든 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뭐 행사라든지 대면할 수 있는 곳에는 이제 나가지는 않고요. 그래도 가장 지금 주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는 기업별로 사내 카페라든지 탕비실은 언제든 존재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일회용 컵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현재 사내 카페,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탕비실에 일회용 종이컵 대신 저희 다회용 컵이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틈새랄까? 그 어디서 필요로 하는지를 잘 공략을 하셨네요. 출동하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야, 이런 것들은 진짜 반갑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늘 뭐 이제
제일 막내들 시켜서 뭐 종이컵 사와라 이랬을 텐데 그전에는 네. 지금은 이제 다회용품을 쓰는 건데 네. 매일 들러서 가져가시고 또 네. 세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이제 그 일회용 컵보다 저희 다회용 컵이 더 비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일회용 컵 가격만큼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서비스 비용들이 돼서 들어가고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으로서도 더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맞추셨군요. 그 금액을. 네. 네. 근데 이게 금액도 금액인데 이제 회사 탕비실이라고 하면 네. 그 회사 돈이니까 이제 쓰는 분들의 이제 또 마음이 어떨지 느낌이 어떨지가 중요한데 실제 사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가 일회용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들 죄책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바꾼 거거든요. 다회용 컵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값인 거기 때문에 정말 일단 용기도 이쁘고 그런 죄책감들이 줄어드니까 정말 반응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아유, 참, 이런 생각을 진짜 어떻게 해내셨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또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배달도 엄청 시키니까 일회용기 사용이 더 는 상황을 보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또 계획도 좀 생겨나신 게 있나요? 네. 사실 정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요. 예. 그게 사실 일회용 컵이 좀 더 깨끗하다. 그리고 코로나에 더 안전하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사실 이렇게 일회용품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너무 출동하고 싶은 거예요. 출동. 빨리 가서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수요일 하루를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네.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내 챌린지 또 네. 폐페트병 활용하는 패션이 유행하는 제로웨이스트가 트렌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말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다회용기라든지 용기내 챌린지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들이 사실 좀 미비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도 몸소 느끼고 있고 이런 운동들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사용자가 가장 좀 쉽게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신 것 같아요. 네.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골머리를 앓고는 있는데 그 해결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너무나 큰 문제기는 하고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운동들이 먼저 인식 개선들이 조금 돼야 되는 것들이 우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이 일회용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정부의 규제들 같은 경우들도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뭐 300만 명이 오는 축제면 300만 개의 다회용기가 없으면 축제 개최를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돼 있으면 정말 혁신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곽 대표께서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정부가 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싶고요. 네. 쓰레기를 해결하는 트래쉬 버스터즈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또 일회용품이 발생하고 있는 장례식장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정말 힘든 문제긴 하지만 이제 배달 일회용품 문제까지 해결해서 저희 한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들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차례차례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 김수연님께서 일회용 용기 문제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포장해 보면 2명분에 4개가 오더군요. 안 먹을 수는 없고 하시고 4222님도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의 최고입니다. 일회용 컵 문제 정말 심각한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저희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상에서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와서 해주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예. 자, 뭔가 행사가 있고 할 때 이 일회용기를 쓸 비용으로 그대로 다회용기를 쓰고 훨씬 더 깨끗하게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오늘 트래시버스터즈 곽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충북과 영서 내륙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충남에 여전히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산 하나씩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구례 같은 경우엔 비가 110mm나 내렸습니다. 작년에 여름 비 피해 컸던 곳이라서 지역 주민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5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300명대 확진자인데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는 오늘은 500명대 후반에서 600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까지 사흘 연속 해외 유입 확진자가 40명대였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델타형 변이는 알파형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또 입원율도 2.26배나 높아서 위협적인데요. 당국은 백신을 2차까지 맞을 경우 델타 변이를 88%까지 예방할 수 있고 또 중증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좀 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입장을 냈군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상록 대변인은 어제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마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엑스파일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라면서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최근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장모 최모 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언론 보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정치 공작의 연장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괴문서를 이제 집권당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인 건데 민주당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대선 경선기획당 공동단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출처가 민주당은 확실히 아니다라면서 일종의 뒤집어 씌우기 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이 본인들 진영의 유력 주자에 대해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진실 여부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면서 출처가 민주당이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내용도 보지 못한 야당 인사발 엑스파일 논란에 윤석열 전 총장이 뜬금없는 불법 사찰 주장을 한다면서 쟁점을 회피하지 말고 각종 의혹에 대해 당당히 검증받으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당에서 확장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거망동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어제 오전 열렸습니다. 약 3시간 동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의원들과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 간의 대리전이 이어졌는데요. 경선 연기파는 경선 흥행을 위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통큰 결단을 요구하는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일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유 발언자의 대다수는 이 경선 연기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송영길 대표는 결정을 오는 25일로 미뤘는데요. 다만 이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의 다수는 이 경선을 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2명의 의원이 제명됐다고요? 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의 제명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두 의원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니게 됐는데요. 하지만 탈당이 아닌 제명이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국민의 삶을 보듬는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양이원영 의원은 연좌제 성격으로 오늘 출당되는 것이다라면서 이 선당 후사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 근대적인 태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남은 달력에 공휴일이 좀 토일에 몰려 있는데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을 뗐다고요? 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서 추가로 쉴 수가 있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한마디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대체 공휴일 적용이 제외가 됐는데요. 이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그 의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자,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엿새 만에 이제 진화가 됐어요. 네, 김동식 소방관의 안타깝게 이 순직한 이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 화재가 이 불이 난 지 엿새 만인 어제 오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제 화재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예.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 불이 시작됐을 당시 그 여러 차례 대피 방송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비웃음만 당했다라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정기적인 비상 대피 훈련 덕분에 화재 발생 직후 근무자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쿠팡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당시 대피 방송도 없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넉 달 전에 실시한 소방시설 점검에서 이 물류창고에 대해 무려 270여 건이 넘는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방화 셔터가 망가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 측은 이를 모두 보완한 뒤 이 소방당국에 보완했다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뉴스에 새우튀김이 들어간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논란인가요? 네, 얼마 전 이 새우튀김 한 개를 환불해달라라는 손님의 집요한 항의와 막말에 이 고통받던 음식점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업주가 5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고인이 쓰러지기 1시간 30여 분 전 한 손님이 이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된 새우튀김 3개 중 1개 색이 이상하다면서 이 한 개 값 2,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손님이 이 고인의 부모까지 욕하는 일종의 갑질을 하면서 이 고인은 전화 통화 후 가게 화장실에서 울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직후 이 쿠팡이츠 측은 점주에게 더 이상 문제없게 해달라며 다시 집요하게 닥달을 했고 결국 고인은 이 전화기를 든 채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자 그제야 쿠팡이츠 측은 이 피해 점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갑질 이용자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악성 리뷰에 점주가 직접 해명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불 규정부터 제대로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성김 대북 특별대표는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 아이디어에 협조하고 싶다면서 이 남북 간 대화 협력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 성김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했듯 한국의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 등 여러 관여 정책에 대해 미국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미국 또한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이 미국 백악관의 이 제이크 서리번 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두고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0327님, 모든 농수축산물 하나하나 그 정성, 노력,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올여름에도 더위, 비바람이 예쁘게 도움이 되게 잘 지나가기를, 건강하게 여름 농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4999님, 오늘 아침 출근 전 마늘 캐는 중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게 됐습니다. 면역력 높은 토종 농산물 사랑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전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